얼마 전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컨실러 성분 분석편을 보았대요. 근데 컨실러 성분이 다른 화장품의 성분이 되게 안 좋다고 이분은 느끼셨나 봐요. 뭐 탈크나 pH나 뭐 기타 성분이 이제 많이 안 좋은지, 그리고 컨실러가 그렇게 쓰면 정말 안 좋은 건지라고 질문하셨어요. 일단 pH는 아까 말씀드렸고 탈크는 그냥 돌가루예요. 그쵸. 활석이라고 하는 돌가루인데 이게 탈크도 탈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009년, 2010년에 한번 탈크에서 성면이라는 발암물질이 한번 검출이 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탈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성면이라는 발암물질이 문제인 건데 탈크 안에 성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계속 기피를 하고 또 성면 때문에 뭐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그때 문제가 한번 터진 이후에 2009년에 식약처에서 규제를 다시 재정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면이 들어간 탈크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 성면이 불검출됐다는 성적서가 있어야지 성면을 그 탈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문제없이 탈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실러 없으면 큰일 나죠. 저희 입장에서는 피부 표현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닥토 성분에 필링이 되는 바나 파하 같은 게 있는데 닦고 나서 세안 없이 그냥 메이크업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은 바하 같은 경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배합 한도가 0.5%예요. 근데 씻어내는 제품, 뭐 샴푸라든지 이런 거는 2, 3%까지 배합 한도가 열려 있고 우리나라만 배합 한도가 조금 까다롭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3, 4% 되는 2, 3% 되는 제품들도 기초 크림이나 토너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7스킨, 10스킨 이렇게 네. 하지 않는 이상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이크림에 관한 상반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크림을 젊을 때 바르면 피부의 향상성이 저하되어 원래 나오던 유분도 나오지 않아서 주름이 더 생긴다. 네,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하므로 아이크림은 미리 바르는 것이 좋다. 어떻게 진실인가요? 원래 눈가가 피지선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아이크림을 더 발라가지고 유분이 안 나오게 됐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눈가든 뭐 턱부이든 건조하잖아요. 그냥 건조하면 한 겹 더 발라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아이크림을 따로 굳이 사서 발라야 한다 이런 입장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냥 건조한 부분에는 유분이 좀 많은 것을 한 번 더 덧발라주고 왜냐면은 사실 아이크림이 그냥 크림하고 전성분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들어간 성분이. 굳이 따지자면은 크림 중에서도 좀 유분기가 많은 크림들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 바르면 안 되고 눈가나 입가같이 피지부에서는 없는 부위에 바를 정도의 점도를 갖고 있는 걸 아이크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거기에 가끔씩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제품들, 기능성 성분들이 추가되긴 하는데 요새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름 개선 기능성 아닌 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 기능성이에요. 네, 그냥 크림 중에 점도가 좀 높고 주름 개선 기능성이 포함된 제품을 아이크림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크림은 바르는 게 좋다는 거죠. 안 바르는 것보단. 건조하면 발라라. 그렇죠. 건조하면. 굳이 피부가 느끼지 않는데 한 번 더 바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크림이든 크림이든 꼭 잘 바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피부는 좋을 때 지키는 게 제일 좋긴 하잖아요. 네. 나빠지고 나서 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화장품이란 게 이걸 쓴다고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막 진짜 막 좋아지진 않지만 안 바른 사람에 비해서 바른 사람의 피부가 훨씬 좋고 맞는 얘기잖아요. 유지를 시켜주죠. 그렇죠.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노화를 좀 늦춰주는 개념이 맞는 거지 이걸 주름이 이미 생긴 걸 없애게 하거나 이미 생긴 걸 없애게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이게 좀 좋은 똑똑한 소비 사용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네요. 아이크림은 정말 10만 원 이상만 사용해야 효과가 있나요? 10만 원 이하의 제품은 목에나 바르라던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인식이 갖고 있는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요? 네. 저희 지금 방금 전까지는 그쵸. 아이크림을 바르냐 마냐를 얘기를 했는데 그쵸. 이제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 들으셨으면 이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도 솔직히 사용하면서 느끼는 사용감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 입장에서는? 저도 만들다 보면은 고급 브랜드에서 오는 제품과 로드샵이나 저가 브랜드에서 오는 요청들의 제품이 일단 타겟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네. 저희한테도 내용물 단가를 뭐 키로당 얼마로 해주세요라는 타겟 단가가 존재를 하는데
고가 브랜드는 아무래도 좀 타겟 단가의 폭이 크죠. 그래서 여유롭게 잡아주고 저단가 제품들은 더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전자 제품에다가 효능 원료도 많이 넣을 수 있고 보습제도 많이 넣을 수 있고 뭐 추출물도 좀 고농축된 추출물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방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또 그렇다고 저가랑 고가의 제품 가격 차이가 다 내용물 단가 차이는 아니에요. 그럼요.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입장에서 전 저렴한 브랜드도 좋아하고 약간 고가 브랜드도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썼을 때 사용감이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색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파운데이션 예전에 파운데이션 차이가 제일 컸었거든요. 요새는 좀 많이 요즘에는 많이 따라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브랜드 제품을 저희는 솔직히 베이스 제품 많이 쓰는 이유가 톤이 훨씬 많아요. 종류가. 선택의 여지도 많고, 그리고 썼을 때 약간 저희도 나름 조색을 해서 쓰는데 그랬을 때 유지력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약간 차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물론 저가라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요즘 저가도 워낙 잘 나오지만 이제 이런 선택의 폭이 훨씬 더 고가로 가서 넓기 때문에 스큐를 늘리면 그쵸. 가격이 올라가죠. 맞아. 그런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킬한 게 뭐냐면 최소 이제 그 판매 제품을 만들 때 최소 수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지수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파운데이션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보통 21호, 23호 두 가지만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이 가지수가 늘어나면 관리하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보통 파운데이션 하나가 나오면 수십 종류가 나와요. 아티스트 브랜드이기도 하고 인터내셔널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좀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부심과 자긍심의 문제고 브랜드 철학이죠. 얘네는 정확한 예쁜 톤을 찾아야 되라는 마음으로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 톤을 만들어서 이 중에 골라서 가장 예쁘게 표현해, 이런 마인드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21호 쓰세요 고객님, 이게 맞아요, 이게 예뻐요 라는 약간 장사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나라도 파운데이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이것도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로드샵에서 파는 마스크팩을 보면 녹차, 레몬, 티트리 같은 추출물이 들어간 게 대부분 많고 아예 포장지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붙여두기도 하는데 정말 포장지에 그렇게 붙일 만큼 추출물이 들어가고 또 그 추출물로 인해 마스크팩 효과를 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효능 효과는 있는데 그게 추출물 때문인가는 좀 의심이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제품을 만들 때 컨셉 성분, 효능 성분을 저희는 따로 생각을 해요. 컨셉 성분이 뭐냐면 마케팅을 할 때 이 제품, 소구할 수 있는 이 성분 때문에 이런 효능이 납니다라고 소구할 수 있는 컨셉 성분인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캐비어 크림, 캐비어 네. 마스크팩. 근데 실제로 거기엔 캐비어는 거의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맞아요. 컨셉 성분, 정말 컨셉을 위해서 아주 극소량을 넣어놓고 캐비어 크림이라고 파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네.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한 제형이잖아요. 컨셉 성분도 어려우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어려우면 안 돼요. 보통 추출물 레몬, 알로에. 왜냐면은 미백 효능을 내기 위해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썼어요. 근데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가서 미백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쵸. 레몬이 들어가서 미백이 됩니다라고 맞아요.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와닿거든요. 이해도 쉽고. 네. 그리고 일단 제품명에 레몬이라고 썼으면은 레몬과 관련된 추출물 아니면 뭐 레몬 수 등등의 성분에 대한 함량 표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궁금하시면 뭐 이게 정말 레몬이 유효할 만큼 함량이 들어가 있어서 효능이 나는 건지 궁금하시면 뒷면에 있는 전성분을 보세요. 뒷면에 있는 전성분에 함량이 적혀 있을 건데 보통 ppm 단위일 거예요. ppm이면 뭐 1ppm 만배하면 1%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ppm도 살짝 솔직히 오해 소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1000ppm, 10,000ppm 이렇게 쓰는데 네. 1000ppm이 몇 프로인 거죠? 0.1%요. 0.1%인 거죠. 네. 10,000ppm을? 1%. 그게 생각보다 이제 그 단위가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 느끼는 게. 맞아요. 네. 여기서 한 번 또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추출물이라는 게 추출 원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 용매를 넣어가지고 추출을 할 거잖아요. 네, 추출을 한 뒤에 그다음 방부제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료를 만들어요. 근데 방부제는 추출물과는 따로 표기를 해서 성분 표기를 해야 된다면 추출할 때 사용한 용매는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추출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국내법으로는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유럽이나 중국은
규제가 조금 달라가지고 추출용매를 분리해서 정말 고형분의 추출물만을 추출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법규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똑같이 그걸 따라하고 있고요.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에는 뭐 1000ppm이 들어갔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뭐 1ppm밖에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여기가 훨씬 더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추출물에 대한 표기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추출물과 또 함량 둘 다 봐야 되는데 추출물의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솔직히 그걸 또 100% 맹신할 수도 없다. 네. 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이야기인 건데 예를 들자면 수딩젤을 예를 드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수딩젤은 거의 성분이 비슷해서 싼 거랑 비싼 거랑 차이가 별로 없다던데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수딩젤을 이루는 처방 기본 골격이 일단 정제수, 그렇죠. 그리고 점등제, 뭐 pH 조절하겠고 방부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비싼 수딩젤이라면 이거 말고 더 들어가겠죠. 보습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제수 대신에 그거를 알로에베라 추출물이라든지 수딩에 어울리는 진정에 어울리는 성분들로 아예 대체를 해버린다든지 정제수를 아예 안 쓰고요. 뭐 아니면은 수딩에 가능한 효능 성분들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게 다른데 제가 봤을 때 질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수딩젤을 쓰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보통 그냥 열이 올라가지고 단순히 쿨링을 시켜야겠다 하는 경우는 어차피 금방 씻어내 버릴 거니까는 효능의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수딩젤을 크림 대신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도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은 뭔가요? 진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되게 많이. 저는 좋은 화장품의 기준은 무조건 저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맞네. 네네. 뭐 EWG 등급이든 뭐 전성분이든 뭐 주변에 누가 이게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뭐 그거는 참고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 일단 제 피부 타입 그리고 오늘 내 피부의 상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똑같지도 않거든요. 제 피부라고 해도. 좋은 질문이었어.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화장품이란 게 솔직히 이게 성분적으로나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제조 입장이거나 뭐 이렇게 어느 한 부분으로만 파고들면 이 제품을 과연 써야 될까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사용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나쁜 화장품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꼭 비싸고 좋은 거 물론 좋다는 기준이 애매하지만 그걸 쓰라는 이야기보다는 나에게 잘 맞는 제품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안 쓰신 분들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저는 생각해요. 저도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인 게 저는 피부가 진짜 되게 안 좋았었어요.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던 피부거든요. 여드름이 너무 많이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고 까맣고 온갖 모든 좀 약간 앙증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화장품 사용 습관 바꾸고 좋은 화장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피부가 되게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러다 저 그거에 좀 약간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제품을 고르는 해안이죠, 해안. 좋은 시야를 가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또 계속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셔서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좋은 화장품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희가 질문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많이 정말 나와주시고요. 네. 질문 바로 나왔네요. 네, 하세요. 한 번 하면 안 돼요? 2개 하세요. 네. 그럼 질문이 이제 마이크 수신 때문에 잘 안 들렸을 텐데, 근데 이제 과연 여드름 피부는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발라야 된다면 어떤 성분이나 어떤 제품을 발라? 이거 물리적, 유기적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의 질문인 것 같아요.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돼요.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 두 번째 수분 공급. 네. 두 가지인데 선크림을 오히려 바르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게 여드름은 피부에 스트레스가 오면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되고 그러면 피지가 여드름균의 먹이에요. 그렇죠. 네, 여드름균의 먹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염증이 발생되고 하면서 트러블이 더 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주시고 일단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는 돌가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돌가루를 사용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입자들이 햇빛을 튕겨내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성 피부나 이런 분들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유기자차를 사용해서 자외선 차단을 하시면 트러블에 대한 고민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답변 됐나요? 네, 하나 더.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드름 피부, 이제 지성 피부라고 하죠. 흔히 이제 지성 피부들은 일반적인 다른 피부에 비해서 꼭 굳이 여러 단계 화장품, 기능성 제품, 뭐 토너, 뭐 에센스 세럼, 뭐 아이크림,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뭐 네크림 이렇게 다양한 라인을 굳이 다 발라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토너랑 크림만 바르면 되느냐? 이 얘기인 거죠, 결론 질문은. 아, 네. 답변은 네 알아서 하세요. 지성 피부가 트러블이 야기되는 원인은 보통 피지가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데 이게 피부로 위로 분출되지 않고선 염증이 생겨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위에 뭔가 막을 너무 많이 쳐주면 지성 피부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지성 피부거든요. 굉장히 얇게 차라리 수정을 할지언정 일단 얇게 하고 이거는 기초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게 피지가 분비되는 시간과 피지가 생성이 되는 시간이 달라요. 낮에는 피지가 분비가 된다면 밤에 저희가 자고 있을 시간에는 피지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굉장히 철저하게 뭐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까지 다 발라줘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서 아 이미 피지가 충분하구나, 나에게 오일감이 충분하구나 생각해서 피지 생성을 좀 덜하게 되는 거고 아침에는 오히려 가볍게 해주면은 어제 저녁 때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돼서 피지 분비가 적어지는 거죠. 지성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초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난 피지가 유분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런 리치한 제품을 바르면 난 일단 유분 폭발할 거야 하고 계속 단계를 줄이거나 양을 줄여버리니까 단계를 줄이는 건 괜찮은데 양을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 피부는 건조하다고 생각하면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더 나오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정말 겉은 건들건들 속은 엄청 건조해지는 버석한. 그쵸, 버석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통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가지수를 줄이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아침 기준으로 가지수를 줄이되 좀 소프트하게 밤에는 그 대신 충분한 양을 발라줘서 피부가 수분과 영양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효과법이다. 네. 여기 있는 거죠? 해됐나요? 네, 열심히 바르세요 밤에. 네. 네, 또 질문 없어요? 네. 큰일 났네. 이거 집에 못 가겠네. 열심히 해 지금. 하세요. 네. 하세요. 네, 네. 하나 하세요. 네, 네. 이제 브랜드에 가면 그 컨셉 성분인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컨셉 성분의 제품이 라인이 쭉 나와요. 녹차수 라인 쭉, 뭐 동백꽃 라인 쭉, 이제 뭐 비슷한 브랜드에 가면 뭐 캐비어 라인 쭉 예를 들자면 막 이렇게 그 라인이 나왔을 때 그 제품 라인을 다 쓰는 게 효과가 더 극대화되느냐 이 점인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쓰면 되죠. 네,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쓰면 되고 이니스프리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모레 퍼시픽에 있는 효능 원료들은 아모레 퍼시픽 안에 있는 연구원들이 개발한 원료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뭐 추출물이 뭐 함량 뭐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추출물을 판단할 수가 없다 했지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아모레 퍼시픽 다니지도 않는데 아모레 퍼시픽 원료들은 좀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도 굴지의 화장품 회사고 그렇죠. 네, 거기는 조향서도 다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그 브랜드 철학과 만드는 거에 좀 신경 더 쓰겠죠 아무래도. 네. 네. 뭐라도 다른 화장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이런 컨셉 성분의 제품이 쫙 있을 때 그 제품을 다 쓴다고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피부 타입에 따라. 네. 자, 팀들한테 마지막 뭐 화장품 생활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아팀님들 아까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함경식 유튜브 구독하면 좋은 화장품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영상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 안녕.